지난주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이 모친의 집주인 사망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한인 2명이 연방요원을 사칭해 90만여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40대 한인 부부가 어린 딸을 심하게 체벌해 팔을 부러뜨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스폰서 재정 보증의 최저 연간 소득이 3월부터 상향 조정됐습니다. 어제 뉴욕시 퀸즈에서 수십 명의 무리들이 경찰차 3대를 부수는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일부터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규정이 변경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로 추정되는 80대와 60대 한인 여성 2명이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이 모친의 집주인 사망 사건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은 지난 24일 볼티모어 근교의 오잉스 밀스 소재 뉴타운의 타운하우스에서 84세 한인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조사 중입니다. 지난주 보도한 바 있는 61세 한인 여성 안 씨 피살 사건이 발생한 펜실베니아주 펜타운십과 84세 한인 여성 임 씨 사망 사건이 발생한 메릴랜드주 오잉스 밀스는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경찰은 31세 한인 안모 씨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고 있던 어머니 안모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안 씨는 당일 펜타운십의 프루트빌 100블럭의 주택에서 집주인과 말다툼을 한 후 어머니 안 씨의 차량을 타고 떠났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주인 부부가 차량 뒷좌석에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아들 안 씨를 추궁하자 그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수색해 차 안에서 모친 안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안 씨는 질식사와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84세 임 씨는 메릴랜드 하워드 시니어 센터 회원, 시민협회 이사이며 베델교회에 출석했는데 임 씨는 23일 베델교회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24일 하워드 시니어 센터 프로그램에도 나오지 않았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숨진 임 씨와 가깝게 지내던 박모 씨는 24일 임 씨 집의 방에 월세를 사는 여성이 일하는 세탁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세탁소 사장이 그 여성도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일하다 갑자기 나간 후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두 사건이 연관돼 있는 듯하다며 아들의 살해된 안 씨가 임 씨 집의 세입자였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임 씨도 살해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들에 따르면 사망한 임 씨의 전 남편과 세입자 여성 등 2명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이번 연쇄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용의자 안 씨는 보석금 책정 없이 랭캐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한인 2명이 연방 요원을 사칭해 90만여 달러를 가로챈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연방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그의 자산이 도난당했다고 속이고 금을 구입한 뒤 그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리노이주 이스트 세인트루이스 연방 대배심은 한인 박모 씨와 유모 씨를 전신 사기 및 전신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6개월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고 속이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해 왔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1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비밀 경호국 지부에 사기 피해를 신고했고 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진술서에 따르면 이들 공범 중 한 명은 자신을 연방요원이라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원이 도용됐다며 마약 거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산이 동결될 것이라며 이를 보호할 방법을 조언한다며 수십만 달러 상당의 금괴를 구입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가짜 요원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직접 건네받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일리노이주의 한 금 거래상에서 53만 달러어치 이상의 금을 구입해 사기범들에게 넘겼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은퇴 계좌 상당 부분을 처분해 이 돈을 마련했으며 결국 금괴를 포함해 총 90만 달러 이상을 사기범들에게 빼앗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와 유 씨는 인도 국적의 공범과 함께 체포돼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 수혜자를 재정 보증하는 스폰서의 최저 연간 소득이 3월부터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보증 스폰서의 연간 소득이 26,437달러로 인상됩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보건복지부의 빈곤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 따라 스폰서의 최소 소득 한도를 3월부터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 거주자의 경우 재정 보증 스폰서의 연간 소득이 최소 25,550달러에서 26,437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재정 보증은 스폰서가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때 수혜자가 10년간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만일 미국으로 초청받는 수혜자가 일정한 정부 혜택을 보게 된다면 스폰서가 이를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수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4월 영주권 문호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신청 날짜가 많이 앞당겨졌습니다. 이렇게 가족 초청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초청인이 영주권 신청자를 경제적으로 책임진다는 서약서가 함께 제출됩니다. 초청인은 본인의 경제 능력을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표를 바탕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연방 빈곤 수준의 125%에 달하는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3월부터는 2025년을 위해 업데이트된 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약 2~3%가 올라갔습니다. 예로 시민권자와 배우자만 있는 2명의 가정이 필요한 소득이 25,550불에서 26,437불로 상승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 보증인 자격은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며 빈곤선 최저 생계비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으로 초청하는 가족의 명수에 따라 스폰서의 최저 소득이 달라지는데 한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6,875달러씩 증가합니다. 이는 2025년 최저 수입 기준에 따라 최소 53,937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I-864 부양증명서 작성 시 스폰서의 1년치 세금 보고서, 급여 명세서, 신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스폰서에게 부과되는 초청자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초청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되거나 10년간 소셜 세큐리티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또는 초청자가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 종료됩니다. 한편 고용 기반 비자, 추천 비자, K1 약혼자 비자와 같은 유형의 경우 후원자가 I-134를 작성하게 되는데 빈곤 가이드라인의 100%만 충족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40대 한인 부모가 어린 딸을 심하게 체벌해 팔을 부러뜨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 부모는 딸이 심각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를 방치하고 9일 만에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으며 아이의 팔은 골절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고 부모 모두에게 가정폭력 및 학대 혐의가 적용돼 체포됐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매너서스 지역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아동폭력 사건과 관련해 40대 한인 부부가 체포됐다고 지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경찰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 신모 씨는 12세 미만의 딸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대나무로 된 죽도를 휘둘렀고 딸은 이를 막으려다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며칠 동안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부부는 9일이 지나서야 병원 진찰을 받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피해자는 팔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 내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부모 모두에게 가정폭력과 학대 혐의가 적용돼 체포됐습니다.
체포 후 아버지 신 씨는 중범죄 아동방임 및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으며 어머니 신 씨는 아동방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의 법원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부부는 법정 출석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뉴욕시 퀸스에서 수십 명의 무리들이 경찰차 세대를 부수는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시카 티쉬 뉴욕시 경찰국장은 경찰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뉴욕시 퀸즈에서 수십 명의 무리가 경찰차 세대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1시경 라커웨이 블러바드 인근 파크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 차량 본위 위로 올라가 차량 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붉은색 콘을 경찰차 앞 유리에 내리쳐 유리를 부쉈습니다. 이어 다른 이들도 경찰차 위로 뛰어올라 또 다른 교통콘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경찰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난동은 더 격화됐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들이 NIPD 순찰차에도 교통콘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티쉬 뉴욕시 경찰국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우리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나 기물 파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명이 체포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티쉬 국장은 나머지 가해자들도 곧 체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경찰차 난폭 훼손 사건과 관련한 추가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내일부터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규정이 변경됩니다. 위반 시 최대 3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주윤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은 작년 가을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올 4월을 기점으로 정식 시행에 돌입하는 만큼 위반 시 최대 3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5개 보로 전역을 대상으로 모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유기물 배출 시 뚜껑이 있는 갈색 통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갈색 쓰레기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55갤런 이하의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음식물 배출 전용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는 건 역시 가능합니다. 위생국은 뉴욕시에서 배출되는 전체 쓰레기의 약 3분의 1이 유기 쓰레기라며 음식물 및 정원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시 쓰레기 절감, 매립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에서 8세대 주택의 경우 1회 위반 시 $25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50, 30회 이상은 최대 $100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 벌금이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9세대 이상이 모여 사는 아파트 및 상업용 건물에는 최대 $3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배출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우려와 외국인의 한국 증시 매도세가 맞물리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4원 오른 1,472.9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2009년 3월 1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원화 약세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산업의 대미 수출액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17억 100만 달러를 기록해 프랑스 12억 6,3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가 10억 2,200만 달러로 3위였고 이탈리아, 중국, 멕시코, 영국, 일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동안 호황을 누렸던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소비가 둔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업계는 틱톡, 레딧 등을 통한 온라인 판촉이나 코스코, 아마존 등과 제휴를 통해 미국 내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로레알 등 해외 기업들이 한국 기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4월부터 매주 목요일 업무 시간을 연장하고 연방 리얼 아이디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 라클랜드 카운티, 나소, 서포 카운티에 위치한 모든 DMV 사무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마감 시간이 90분 연장된 것으로 업무 연장 시간에는 리얼 아이디 관련 신청 접수만 가능합니다. 연장된 시간에 방문하려면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DMV는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맨하탄에서 열리는 뉴욕 국제 오토쇼 현장에서도 리얼 아이디 신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지패스 온라인 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인해 4월 9일부터 14일까지 이지패스 계정 접속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이지패스 웹사이트, 모바일 앱과 고객 지원 서비스 문의 전화 운영이 중단됩니다. MTA는 개선 작업 완료 후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용객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